상속인, 문미순. 이게 무슨 소리야? 미순은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어요. 이혼 후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인생. 자신에게 상속이라는 단어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조금 전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있던 미순은 오늘따라 유난히 손님이 뜸하다고 느꼈어요. 멍하니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등기 봉투가 생각났어요. 뭐야, 또 무슨 고지서야. 투덜거리며 봉투를 뜯었는데 그 안에는 믿기지 않는 서류가 들어있었는데요. 상속인에 대한 서류였어요. 상속인 문미순이라니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거야? 이런 거금을 그것도 거의 왕래가 없었던 먼 친척분이 남겼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상속을 해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서류에 적힌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면서 이게 진짜 현실이야? 혹시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수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도 보고 결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유언장에 이름이 있으면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췄으니 상속권이 확실합니다. 미순 씨가 원하면 거절도 가능하지만 권리는 분명해요. 실제로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에 맞게 작성되어 있고 유언자가 만 17세 이상이며 상속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돼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요. 미수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구나. 믿기지 않는 기쁨과 함께 설렘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수는 상속해준 친척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유난히 시원했어요. 그날도 마을 아이들은 강가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죠. 미순의 아버지와 육촌인 친척도 그 무리에 있었는데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강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을 깨트리듯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죠. 살려줘. 친척이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뎌 깊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던 거예요.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고 돌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할 뿐 아무도 나설 수 없었죠. 그때 미순 아버지가 번개처럼 뛰어들었는데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거친 물살을 헤치고 허우적대는 친척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미 친척은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고 손끝이 물 위로 잠깐 올라왔다가 곧바로 힘없이 가라앉으려 했죠. 미순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는데요. 친척은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상태였어요. 악착같이 친척을 끌어안고 세찬 물살을 뚫고 강가로 나왔는데요. 친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곧바로 친척을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작했는데요. 제발, 정신 차려. 제발. 미순 아버지의 손끝과 입술이 떨릴 정도로 간절하게 반복해서 인공호흡을 했어요. 한참 만에 친척이 갑자기 물을 토하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컥컥. 천천히 눈을 뜬 친척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미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그는 진흙과 물에 흠뻑 젖은 채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친척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저 세상으로 갔을 거야. 그날 이후 친척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 잡았어요. 세월이 흘러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친척은 어린 시절에 그 사건을 잊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거쳐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부동산, 주식, 사업체까지 손대는 족족 번창했고 어느새 큰 자산가가 되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결혼도 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아내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외로운 나날 속에서도 그는 늘 미순 아버지의 은혜를 떠올렸어요.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돈, 집, 땅.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날 내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야. 그런데 그분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딸에게라도 은혜를 갚아야겠어. 어느새 그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조용히 유언장을 썼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미순에게 남긴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고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다. 유언장을 쓰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는데요. 이제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구나. 여기까지 변호사는 유언장의 사연을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미순 씨, 고인이 남긴 유언에는 당신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미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일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던 강가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왔네요. 그날 밤 미수는 편의점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큰돈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행운이 올 자격이 있나? 기쁨보다는 두려움, 설렘보다는 혼란이 더 컸어요. 이 돈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혹시 이걸로 인생이 더 꼬이면 어쩌지? 미수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 뒤 미수는 천수를 불러내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천수야, 나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나한테 유산이 들어온대. 그것도 엄청 큰 돈이야.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천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어요. 진짜야. 미순아, 그거 완전 대박인데. 잘 됐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괜히 죄책감도 들어. 천수는 미순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미순아, 그 돈은 내가 잘 살아가라고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잖아. 며칠이 지나고 상속 절차는 착착 진행됐어요.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절차까지 마치고 미순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이전이 이뤄졌어요. 진짜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네. 서류를 손에 쥔 미순은 손끝이 떨렸어요. 이거 꿈 아니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돈이 생긴 기쁨만큼이나 미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걸로 뭘 해야지? 그냥 내 생활만 챙기면 되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야 할까?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미수는 결국 결심했어요. 내가 행복해져야 내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어. 며칠 후 미수는 천수와 다시 마주 앉았어요. 천수야, 나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 시작해보려고. 편의점도 더 키워보고 싶고 내 삶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천수는 환하게 웃으며 미순을 응원했어요. 미순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늘도 너한테 복을 준 거야.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미순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나 독수리 술도가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좋지. 잘 됐다. 그래. 독수리 술도가에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엔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서. 나 총 믿고 한번 질러보려고. 고맙다, 미순아. 내가 우리를 믿고 투자해주니 정말 든든해. 미순의 투자금이 들어오자마자 광숙은 술도가의 모든 채무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래된 시설도 싹 교체했는데요. 술도가는 미순의 투자 덕분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광숙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어요. 미순 씨, 진심으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술도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꼭 이익 많이 내서 보답할게요. 얼마 후 편의점에 온 천수에게 미순이 물어봤어요. 천수야, 내일 안 바쁘면 우리 꽃 구경 갈래? 응, 좋아. 나야 완전 프리야. 같이 가자. 이야, 신난다. 내일이 기다려지네. 다음 날 둘은 산사에 있는 연못으로 꽃 구경을 떠났어요. 도착하자마자 진달래, 벚꽃, 개나리, 이름 모를 야생화까지 봄꽃들이 어서와 하며 손짓하는 듯했어요. 와, 여기 이렇게 꽃이 가득한 줄 정말 몰랐어. 천수야, 저기 저 분홍색 꽃 좀 봐. 혹시 무슨 꽃인지 알아? 저거. 분홍색이니까 핑크꽃. 하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천수야, 너 정말 센스 있다. 다음엔 꽃 설명해주는 앱이라도 깔아야겠어. 둘은 연못가 벤치에 앉아서 가져온 커피를 마셨는데요. 미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여기 오니까 진짜 좋다. 꽃도 예쁘고 공기도 상쾌하고. 천수야, 이런데 자주 오니? 아니, 나도 오랜만에 와봐.
솔직히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세상 시끄러운 일들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오래오래 멈췄으면 좋겠다. 벤치 옆에 금붕어가 팔딱거리는 걸 본 천수가 저기 봐, 금붕어도 꽃 구경 나왔나 봐. 혹시 금붕어가 연못의 주인일지도 몰라. 그럼 우리도 금붕어한테 입장료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수는 커피잔을 들고 잔잔한 호수에 비친 꽃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도 이렇게 화사한 봄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결혼 후 이혼, 그리고 혼자 버틴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 천수도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도 얼마 전 아내와 이혼하고 인생이 참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꽃 구경 나와서 너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니 참 좋구나. 천수야, 여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참 좋다. 혼자였으면 이런 데 와서 커피 마실 생각도 못했을 거야. 나도 그래. 너랑 같이 있으니까 오늘은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그리고 옆에 꽃보다 너가 더 예쁘네. 어머, 천수야. 그런 말 하면 꽃들이 질투해서 다 져버릴 거야. 괜찮아. 꽃들이 다 져도 우리 둘은 끝까지 남아있을 거야. 꽃보다 오래가는 건 우리 우정이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벚꽃잎이 사르르 흩날렸어요. 천수가 장난스럽게 이거 봐, 꽃잎들이 우리 보고 박수치는 것 같지 않아? 정말 그러네. 이렇게 예쁜 꽃잎이랑 함께 있으니까 오늘은 뭐든 다 행복하게 느껴져. 그렇게 둘은 연못가 벤치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인생의 굴곡도 지난 아픔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꽃잎처럼 가볍게 흩날려버린 것 같았지요. 미순과 천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